네, 새 프로젝트를 만드시고요. 새 프로젝트 밑에서 src 폴더가 생겼으면은 new 거기서 다시 한번 오른쪽 클릭 하시고 new 패키지 프로젝트 밑에서는 패키지를 만드시는 거예요. 패키지 선택하시고 edu.java.array 1번이라고 할게요. 항상 제가 패턴이 앞에 edu.java 항상 붙여놓고 뒤에 그 어떤 주제인지 1번, 2번, 3번 이렇게 번호 붙여나가죠. 네, 자 프로젝트 만들었고요. 프로젝트 밑에서 패키지 만들었고요. 패키지 밑에서 클래스 파일을 만드시면 됩니다. 다시 오른쪽 클릭 New 클래스 Array main 1번이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1번 패키지 밑에서 Array main 클래스 1번 여기 체크해 주세요. Public Static Void Main 체크하시고 Finish 해주십시오. 네, 이렇게 하면 패키지 선언문 Array 1번 패키지에 있다. 선언문 되어 있고요. 소스 코드 클래스 파일은 Array Main 1번 그 다음에 프로그램 시작점이 되는 메인 메서드 자 이렇게 있습니다. 배열이라고 하는 개념을 설명을 드릴 겁니다. 배열이라고 하는 개념을 설명을 드릴 건데 우선 배열이 왜 생겼나부터 배열이라고 하는 게 왜 필요성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말로는 배열 이렇게 하고요. 영어로는 array라고 하는데 이걸 먼저 설명을 드리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간단한 성적 처리 프로그램 만들었던 적 있죠. 뭐 예를 자바는 몇 점, 그 다음에 SQL은 몇 점, 뭐 JSP는 몇 점, 뭐 이런 식으로 뭐 그렇게 저장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뭐 시험 과목은 한 과목만 있고, 그 다음에 시험을 본 학생들이 여러 명이 있다,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 기말에 만약에 시험을 봐요. 한 과목만 딱 한 번에 시험을 봐요. 우리가 전체 25명. 그러면은 점수가 25명의 점수가 있겠죠. 그러면 변수를 몇 개를 선언해야 돼요? 변수를 25개를 선언해야 돼요. 여러분들 각자 개인의 시험 점수를 저장을 하려면 변수가 25개가 필요합니다. 그럼 변수 이름 만드는 것도 굉장히 귀찮은 그런 작업이고 나중에 그걸 이용해서 프로그램을 예를 들어서 총점만 계산하는 것만 하더라도요. 우리 3개만 볼까요? 3개만? 이런 식으로 하겠죠. 뭐 스코어 1번 학생의 점수 뭐 이렇게 해가지고 점수 저장할 거고 그 다음에 int 스코어 2번 학생의 점수 이렇게 해서 뭐 점수 저장할 거고요. int 스코어 3번 학생의 점수 뭐 이렇게 하면서 저장을 하겠죠. 지금 다른 분들은 소리가 다 들리시죠? 스피커 한번 확인해 보세요. 소리 안 네. 줌을 나갔다가 다시 들어올 또 안 들리겠지? 뭐 이런 식으로 지금 3명만 해도 이렇게 되겠죠. 3명만 해도 뭐 이렇게 될 거고 그 다음에 그 반 우리 25명의 평균 점수가 얼마냐 25명의 표준 편차가 얼마냐 이런 거를 계산을 하려면 변수를 또 계산을 하겠죠. 뭐 int 토탈 이렇게 하고서 스코어 1번 더하기 스코어 2번 더하기 스코어 3번 이런 식으로 하면 얘가 총점이 되겠죠. 총점이 될 거고 총점을 계산했으면 그 다음에는 평균 계산하기 위해서 여기서는 더블로 할까요? 평균
총점 나누기 3.0. 3.0으로 나눠주는 이유는 말씀드렸죠. 그냥 3으로 나눠버리면 목밖에 안 되니까요. 네. 뭐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해 나갈 거란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자, 3명이니까 이 정도가 가능한데 25명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 반 25명. 이런 변수들이 25개가 있어야 되고요. 25개가 있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총점 계산할 때의 식을 한번 볼게요. 여기에 변수 25개를 놔야 돼요. 1번 더하기 2번 더하기 3번 더하기 이거 왠지 우리가 반복문을 썼으면 좋겠는데 그죠? 반복문을 썼으면 좋겠는데 변수의 이름을 가지고서 반복문을 만들 수는 없어서 그죠?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반복문을 쓸 수 있도록 뭔가 방법이 생기면 좋겠는데 우리가 일반적인 변수를 가지고서는 그게 안 되더라. 그래서 만들어낸 게 돼요. 같은 타입의 변수들을 여러 개, 값들을 여러 개를 하나의 변수 이름으로 저장을 하고 대신에 그 값 하나를 접근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거기에다가 변수 이름 뒤에다가 인덱스라고 하는 번호를 붙여주는 거예요. 일종의 사물함 같은 개념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쭉 연속된 메모리 공간을 만들어 두는 거예요. 연속된 메모리 공간을 쭉 이렇게 일정하게 딱 잘라가지고 일정하게 이렇게 해서 여기에다가 번호를 붙여주는 거죠. 여기는 0번, 여기는 1번, 여기는 2번, 여기는 3번 이런 식으로 대신에 얘는 이름은 하나만 갖는 거예요. 뭐 어레이 이런 식으로 변수 이름은 하나만 갖고 그 사물함에 번호가 붙어 있듯이 여기에는 요만큼에는 0번이라고 이름이 붙어 있고 번호가 붙어 있고 여기에는 1번이라고 번호가 붙어 있고 그러면 여기 각각의 그 값들을 저장할 수도 있고 불러올 수도 있고 이 저장하거나 불러오는 과정에서 반복문을 이용할 수도 있겠다라고 합니다. 반복문을 이용해서 가능하도록 만든 그런 데이터 타입이 바로 배열이에요. 네, 배열의 필요성 아시겠죠? 네. 여기는 요 코드는 그렇게 어려운 코드는 아니죠. 그렇게 어려운 코드는 아니고 배열이 왜 필요하냐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 코드입니다. 뭐 실행 내용도 없겠죠. 그냥 간단하게 평균 점수만 한번 출력을 해볼까요? 그래서 이렇게 실행 한번 하죠. 네, 실행하겠습니다. 100점, 90점, 50점이면 평균이 80점이군요. 네. 그래서 배열이 왜 필요하다? 지금 요 코드 단지 3명밖에 없는 3명의 시험 점수만 있는 그런 코드인데도 작성을 하려고 하니까 불편한 점들이 생기게 되고요. 이게 만약에 25명, 100명, 200명 뭐 이러면 변수를 100개 뭐 이렇게 만들기도 힘들거니와 100개가 되는 그런 변수 이름들을 가지고서 이런 수식을 만들어내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니다. 그래서 문법을 만들어낸 게 배열이라고 하는 문법을 만들어낸 것이다. 그런 내용입니다. 좀 정리를 할게요. 주석으로 정리를 좀 할게요. 우리말로는 배열, 영어로는 array라고 하고요. 배열은 뭐라고 정의를 할 수가 있냐면 같은 타입의 자료, 데이터. 같은 타입의 데이터 여러 개를 하나의 이름으로 저장하기 위한 그러니까 하나의 변수 이름이라고 할까요?
하나의 변수 이름으로 저장하기 위한 타입. 자료 구조라고 하겠습니다. 자료 구조. 이런 정도로 정의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여기서 중요한 얘기는요. 같은 타입의 자료라는. 즉, 우리가 배열을 만들 때에는 정수들을 저장하는 배열을 만들 수가 있고요. 그 배열에는 정수가 아닌 실수라든가 문자열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저장을 못해요. 이런 것도 저장 못해요. 실수를 저장하는 배열을 만들면 더블들을 저장할 수 있는 배열을 만들면 거기에는 더블 타입의 데이터들만 저장을 해야 되지 더블 이외에 뭐 다른 데이터 타입을 저장하시면 안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배열이라고 하는 것은 정수들의 배열, 뭐 더블 타입들의 배열, 아니면은 뭐 문자열들의 배열, 캐릭터들의 배열, 불리언들의 배열 이런 식으로 같은 타입의 자료 여러 개를 저장하는 자료 구조입니다. 자료 구조고요. 배열에서는 인덱스라고 하는 개념이 있어요. 인덱스가 그 배열에 저장되어져 있는 배열에 원소를 저장을 하거나 저장된 원소를 읽어올 때 그 사용하는 번호예요. 번호. 이름이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그 이름에다가 0번, 1번, 2번 이런 식으로 번호를 붙여서 사용을 하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요. 자바에서 배열의 인덱스는 0부터 시작을 합니다. (0부터) 시작하고 연속된 정수예요. 그러니까 중간에 번호가 건너뛸 수는 없습니다. 인덱스는 무조건 0, 1, 2, 3, 4 이렇게 0 또는 양의 정수들로 중간에 빈 숫자 없이 쭉 연속된 정수로 인덱스를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배열에서 사용되는 두 가지 배열이라고 하는 개념 그리고 인덱스라고 하는 개념을 정리를 해드렸고요. 자, 그러면 배열을 어떻게 선언하고 어떻게 우리가 거기다 값을 저장하고 어떻게 읽어오고 할 수 있는지를 보여드릴게요. 자, 배열을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배열을 사용하실 때는 선언을 해야 되죠. 선언을 해야 돼요. 어떻게 선언을 해야 되냐면 이렇게 선언을 하시면 돼요. 일단 이거는 바로 코드로 만들까요? 주석으로 하지 말고요. 바로 할게요. 정수들을 저장하는 정수 3개만 할게요. 정수 3개를 저장하는 배열을 만들게요. 그러면 변수 선언할 때는 제일 앞에 뭘 써줘요? 변수를 선언할 때는 변수의 타입을 먼저 써주죠. 그렇죠? 근데 배열은 여기다가 이렇게 써요. 이렇게. 그러니까 타입 뒤에다가 대괄호를 써줍니다. 대괄호. 그러면 이게 배열이란 정수란 뜻이 아니고요. 정수들을 저장하는 배열이란 뜻이 됩니다. 그 다음에는 우리가 변수 사용하듯이 이름 하나 만들어 주시면 돼요. scores, s 붙일까요? 점수들 뭐 이렇게. 자, 그 다음에 뒤쪽이 문법이 약간 독특한데 뒤쪽은 이렇게 써요. new. 그 다음에 int를 한 번 더 쓰고요. 뭐 3개 이런 식으로 씁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 이거는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int, 즉 정수죠. 정수 3개를 저장할 수 있는 배열을 생성을 했고요. 배열을 생성했고
그 변수의 이름은 이 배열 생성하고 변수 이름은 scores라고 선언한 거예요. 배열의 이름을 scores라고 선언을 합니다. 그러니까 뭐 왼쪽부터 보면 정수를 저장하는 배열이다. 배열의 이름은 scores다. 근데 몇 개를 저장할 수 있느냐를 알려줘요. 그래서 옆에 new 만들어라라고 한 거예요. 우리가 숫자를 int를 할 때에는 int 저장하는 코드를 보면은요. 50이라고 하는 숫자를 만들잖아요. 그죠? 50이라고 하는 숫자를 만들어서 변수에다가 이렇게 할당을 하죠. 저장을 하죠. 근데 그러면 여기에는 배열이라고 하는 걸 만든 다음에 그거를 변수 이름에다가 이렇게 할당을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배열이라고 하는 거를 만들어내는 문법이 이런 거예요. new 만들어주세요. int를 저장할 거예요. int를 몇 개를 저장할 거예요? 3개를 저장할 거예요. 라고 약속을 한 거예요. 문법 이렇게 많이 어렵지 않으시죠? 만들어주세요. int 3개를 저장하는 배열을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int 3개를 저장하는 배열이 만들어졌고요. 우리는 그 이름을 뭐라고 붙인 거예요? 그 이름을 scores라고 한 거예요. 아시겠죠? 네. 선언할 때 이렇게 선언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네. 정수 1개가 아니라 정수 여러 개를 저장할 수 있다. 네. 그래서 그 대괄호를 써주셔야 돼요. 그래서 얘랑 얘는 다른 거예요. 다르고요. 자, 우리 대괄호 어디선가 봤죠? 그동안. 매번 대괄호 봤어요. 그죠? 어디서 봤냐면 여기서 봤어요. 그렇죠? 자, 그럼 우리 이제 이거는 무슨 뜻인지 알 것 같아요. 문자열들을 저장하는 문자열 여러 개죠. 문자열들을 저장하는 배열인데 그 배열의 이름이 뭐다? 아글스다라는 뜻이에요. 변수 선언이. 이것도 일종의 변수 선언입니다. 저희가 아마 다음 주에 제가 메서드를 만드는 방법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문자열들을 저장할 수 있는 배열의 변수 이름을 아그스라고 선언했구나 정도로만 이제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제 우리 여기에서 이해하는 게 하나가 생겼네요. 그죠? 제가 요거 다 이해하면 여러분들 자바 프로그램 다 이해하는 거라고 말씀드렸죠. 이제서야 요거 하나 이해를 하셨어요. 되셨습니까? 네. 자, 그러면 우리는 배열에다가 여기까지는 배열을 만들기만 한 거고요. 배열에다가 저장을 해야 돼요. 배열의 값을 저장하거나 저장된 값을 읽어올 때 사용하는 번호를 인덱스라고 했죠. 이 인덱스는 어떻게 사용하느냐? 이렇게 사용해요. 배열 이름을 주고요. 이게 배열 이름이죠. 여기 있는 게 배열 이름이에요. 여기에다 대괄호를 쓰는 거예요. 이렇게 하고서 여기다 인덱스를 써주는 거예요. 그러면 scores 0번이 되는 거예요. 자, 이거 그림으로 그려보면 그림 그려놓고 할게요. 옆으로 그리겠습니다. 옆으로 그리고 scores라고 하는 이 변수 이름은 scores라고 하는 변수 이름은 이렇게 정수 3개를 저장할 수 있는 배열을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정수 3개를 저장할 수 있는 메모리 공간. 변수라고 하는 게 결국은 메모리에 값을 저장해놓고 그 값을 읽어올 때 사용하는 변수 이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scores라고 하는 변수 이름은 이렇게 정수 3개를 저장할 수 있는 메모리 공간을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첫 번째 메모리 공간에는 0번이라고 하는 번호가 붙어 있고 두 번째 메모리 공간에는 1번이라고 하는 번호가 붙어 있고요. 세 번째 메모리 공간에는 2번이라고 번호가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여기다가
이 첫 번째 공간에다가 값을 저장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이렇게 변수 이름 다음에 인덱스를 대괄호 안에다가 넣어주시면 돼요. 대괄호 안에다 넣어주시면 되고 그다음 값을 이렇게 쓰시면 돼요. 그럼 이 문장이 뭐냐? 이 문장은 바로 이 위치. 스코어스의 이 첫 번째 위치에다가 100이라고 하는 숫자를 저장하는 코드가 됩니다. 어렵지 않으시죠? 그럼 마찬가지로 1번, 2번 여기에도 저장을 할 수가 있어요. 스코어스 1번 여기 위쪽이랑 똑같이 90점이라고 해볼까요? 스코어스 2번 50점 뭐 이렇게 할까요? 여기 있는 코드가 어떤 의미가 되는 거냐면 스코어스 찾아가서 인덱스 1번 위치에 90점이라고 하는 점수를 저장을 하는 게 되는 거고요. 세 번째 코드가 뭐가 되는 거냐면 스코어스 변수를 찾아가서 인덱스 2번에다가 50이라고 하는 점수를 저장하는 이런 코드가 됩니다. 되셨죠? 그러면 뭐 총점이나 평균이나 이런 것들을 어떻게 계산하느냐? 위쪽에 토탈이 있으니까 토탈은 그냥 사용을 할게요. 토탈은 스코어스 0번 더하기 스코어스 1번 더하기 스코어스 2번 이렇게 하면 이게 총점이 되는 거고요. 평균은 어떻게 되는 거냐면 평균은 마찬가지로 토탈을 뭐 3.0으로 나누면 이게 평균입니다. 뭐 아직까지는 배열이 편리한 점은 잘 모르겠어요. 그죠? 오히려 더 쓰는 것만 더 많아진 것 같죠. 쓰는 것만 더 많아진 것 같아요. 제대로 됐는지 한번 볼까요? 여기서는 min 하고서. 이게 기본적으로 변수를 사용하시는 방법입니다. 기본적으로 변수를 사용하시는 방법은 일단은 배열, 죄송합니다. 기본적으로 배열을 사용하시는 방법은 변수를 선언하듯이 배열도 선언을 해야 된다. 배열을 선언을 할 때에는 그 배열이 저장할 수 있는 데이터 타입과 나는 배열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대괄호를 같이 사용을 하고요. 배열은 독특하게 생성을 한다라고 하는 만들어준다라고 하는 문법이 필요합니다. new, 만들어라, int, 3개를 저장할 수 있는 배열을 그렇게 해서 이렇게 메모리 공간을 확보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과정이 무슨 얘기냐면 오른쪽에 있는 코드가 여러분들 컴퓨터의 램에다가 정수 3개를 저장할 수 있도록 int가 4바이트라고 그랬죠. 요 한 칸 4바이트, 요 한 칸 4바이트, 요 한 칸 4바이트 이렇게 해서 12바이트의 메모리 공간을 확보하는 과정이에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이 3개를 묶어서 이 3개의 메모리 공간을 묶어서 뭐라고 이름을 준 거다? 스코어스라고 이름을 준 거예요. 그 다음에는 이제 여기가 0번, 여기가 1번, 여기가 2번 하고 번호가 붙는 거예요. 그 번호를 인덱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기본적으로 사용하시는 방법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 인덱스는 숫자예요. 0, 1, 2 숫자란 말이에요. 포문을 이용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럼 배열과 포문의 관계를 같이 설명을 드릴게요. 자, 여기까지 하고 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쉬는 시간 가질게요. 인덱스를 이용해서 배열에다가 값을 저장하고 값을 읽어오고 이런 작업을 합니다. 자, 이번에는 그러면 일단은 배열을 선언까지는 하셔야 돼요. 선언까지는 하셔야 되기 때문에 또 int 배열 다시 하나 선언을 할게요. int 배열 이렇게 선언하고요. 스코어스 변수 이름 뭐라고 할까요?
scores, exams 이렇게 할까요? exam 시험이죠, 시험. 여러 개를 저장할 거니까 S 붙일게요. 자, 10개 할게요. 10개. 인티저 10개를 저장할 수 있는 배열 어떻게 만들면 돼요? int 10개입니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네. 이게 뭐냐면 int 10개를 저장할 수 있는 배열을 선언한 거예요. 그죠? 그 이름이 exam이에요. exam. 자, 저기다가 숫자 간단하게 넣어. 모든 숫자를 100이라고 한번 넣어볼게요. for int i는 0에서부터 일단 여기는 제가 비워둘게요. 플러스 exams index i번째에 100점이라고 넣겠다. 자, 여기 물음표에다가 뭐라고 하면 될까요? 여기 물음표에다가 숫자 하나 들어가면 됩니다. 숫자 얼마 들어가면 될까요? 10 맞습니다. 왜 그러냐면 배열의 인덱스는 얼마부터 시작한다고 그랬어요? 0부터 시작한다고 그랬어요. 배열의 인덱스는 0부터 시작하니까 자 10개짜리면 제일 마지막 인덱스는 몇 번일까요? 0, 1, 2, 3, 4, 5, 6, 7, 8, 9로 끝나죠. 그러니까 배열의 마지막 인덱스는 배열이 저장할 수 있는 원소의 개수보다 하나가 작아요. 0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를 배열의 원소의 개수를 써주면 돼요. 원소의 개수보다 작으면이라고 합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면 코드가 어떻게 될까요? 코드가 어떻게 되냐면 처음에 exam 1번, 0번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다시 반복하면 exam 1번 이렇게 되겠죠. i가 들어가는 곳에 인덱스가 들어갑니다. 이 i라고 하는 게 들어가는 거죠. 2번. 그 다음에는 3번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하면서 어디까지? 9번 이렇게 됩니다. 이래서 배열을 만든 목적이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반복문을 사용해서 그 반복문 안에서 우리가 값들을 원하는 대로 값들을 저장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읽어올 때도 이렇게 반복문을 써서 읽어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배열을 합니다. 자, 그럼 실제로 모든 값들이 다 100점인지 한번 출력 한번 해볼까요? 정말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저장이 됐는지 출력할 때도요 또 똑같이 포문을 이용하시면 돼요. int i는 0번부터 i는 10개보다 작을 때까지 i를 증가시키면서 옆으로 출력할게요. 옆으로 출력할 때는 print라고만 하시면 되죠. exams i번째 공백 한 칸 줄게요. 공백 한 칸. 네. 자, 실행해 보겠습니다. 이게 배열에 들어가 있는 점수들 목록을 보여준다. 그렇죠? 위쪽에서는 모든 점수를 100점으로 저장을 한 거고요. 인덱스 0번부터 인덱스 9번까지 10개의 정수를 전부 다 100점으로 채워 넣은 거고요. 아래쪽에 있는 포문은 그 각각을 출력을 해본 거예요. 인덱스 0번, 인덱스 1번, 인덱스 2번, 인덱스 9번 이렇게 하고서 출력을 해봅니다. 어때요? 이제 우리는 배열을 사용하면 학생 수가 뭐 10명이든 100명이든 200명이든 처리하는 코드를 간단하게 만들 수가 있겠죠. 변수를 10개, 100개, 200개 이렇게 선언하는 게 아니라 이름은 하나만 딱 만들어 놓고 뭐만 가지고 있으면 되니까 인덱스만 가지고 우리가 조작을 하면 되니까. 이게 배열을 사용하는 목적입니다. 네, 질문 있으실까요? 네, 그렇게 많이 어렵진 않았죠.
이번에는 네, 개념만 딱 이해하시고 사용 방법만 좀 독특한 사용 방법이 나올 때 그것만 그 기억을 하시면 돼요. 그런 것만. 네, 질문 없으시면 여기까지 하고요. 여기까지 하고 저희 20분, 35분에 시작하겠습니다. 35분에.